자, 주린이 투자클럽 공부만이 살 길이다. 주린이 쌤과 함께 물린 계좌에서 탈출하여 방탄 계좌 만들기. 물린 계좌들이 너무 많으세요. 10월 5일을 기점으로 종목들이 많이들 물려 있는데 10월 5일을 기점으로 날아가는 종목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막 수그리하고 있고 버티고 있다가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는 산타랠리 갈겨 하면서 날아가는 애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 종목들은 그렇지 않아. 내 종목 중에 한둘은 그런 애들도 나올 수 있어. 근데 대체적으로 많이들 물려 있어요. 많이 아파요.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그죠? 시퍼러둥둥 스머프들이 드글드글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다시 올라가서 플러스로 나고 수익이 날 때쯤 되면 꼭지란 얘기예요. 남들은 같은 라인에서 출발을 10월 5일부터 시작을 만약 한다고 치면 10월 5일부터 매수를 시작한 사람들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서 수익을 챙길 때쯤 돼야 나는 그게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어찌 해야 되는지 참 조바심은 나고 남들은 막 수익 나는 것 같은데 어찌 해야 합니까? 어찌 해야 하나요? 이 노래 자꾸 부르지 말래요. 뭐 부르지도 못하면서 가사도 끝까지도 몰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물린 유형들을 좀 제가 이런 유형이 있고 이런 유형이 있고 이런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하는 경우는 이런 건데 물타기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구분을 해서 분할 매수는 가능하지만 라이언 일병을 그래서 구할 수는 있지만 물타기가 많이 된 아이들은 냅둬야 돼요 라고 좀 구분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방탄계좌를 만든다는 건 뭐예요? 기승절 장기 투자란 얘기예요. 장기 투자를 가야 이런 폭락장에도 버티는 방탄계좌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네, 조선주들은 좀 있어야 갈 것 같아요, 로블록스님. 네. 예, 타이틀이 좋아요. 열공하겠습니다. 공부 안 하고 삼성현대차 물려서 후회해요. 예, 진정님. 그러시군요. 예, 등짝이님 어서 오시고요. 출석은 오늘 스킵하겠습니다. 뛰어넘어 패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예, 갈 길이 멀어요. 자, 마음 공부 탐욕의 열매. 이걸 보면서 이거 우리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아는 얘기면서도 요 얘기가 있었지 싶어서 가져왔어요. 북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원숭이를 잡을 때 조롱박을 준비해요. 그래서 이 조롱박에는 원숭이의 손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나무 열매를 잔뜩 집어 넣어놔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원숭이가 지나는 골목에 두고 원숭이가 이 조롱박을 발견하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좋아하는 열매가 들어있으니 냄새를 맡고 온 원숭이는 조롱박 구멍 속에 손을 넣고 나무 열매를 꺼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처음 집어넣는 빈손과 달리 잔뜩 움켜쥔 손은 구멍에서 절대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꾸 빼려고 하지만 손에 가득 열매가 잡혀 있으니 손이 커졌으니 그 구멍에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원숭이가 탈출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손을 놓으면 돼요. 가지고 있는 열매를 놔버리면 손을 뺄 수 있어요. 근데 원숭이는 그 손을 놓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와도 막 어쩔 줄 몰라 손은 놓지 못해. 움켜쥔 손을 놓지 않고 박에서 손은 안 빠지고 그러다 결국 원숭이가 잡히게 되는 거죠. 탐욕은 이렇듯 수많은 열매를 맺는 불행의 씨앗과 같습니다. 탐욕을 심으면 깡통이 나오잖아요. 그죠? 탐욕은 갈증을 낳고 갈망을 낳고 그죠? 그래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더 중요한 게 뭔지 무엇이 중요한지 놓치게 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탐욕.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막게 만들고 내 생각을 멈추게 만드는 것이 탐욕입니다. 이때 탈출할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그 욕심, 탐욕을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못 내려놓으니까 잡히잖아요. 계속 잡혀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물린 계좌 같아요. 그죠? 피치앤마린이 아주 창의적인 발상이에요. 그냥 박을 깨버려, 그냥. 창의적인 발상. 그 계좌를 그냥 깨버려요? 네.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간단하잖아요, 사실. 놔버리면 돼요. 근데 놓기가 쉽지 않죠. 내가 어떻게 이거를 만든 돈인데, 나의 피와 땀이 들어간 건 소중한 돈인데, 참 어렵죠. 네. 그래서 욕심의 반대는 욕심이 없음이 아니라 잠시 내게 머무름에 대한 만족이라고 딜라이 라마가 말씀을 하시네요. 욕심의 반대는 욕심을 없애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욕심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잠시 내게 머무름에 대한 만족을 하는 거죠. 만족. 자족. 그냥 어느 정도에 내 만족하는 삶이 되도록 하면 되는데 참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쉽지 않아요. 그 중산층이 어때요? 되려면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은 600만 원대가 있어야 돼요. 중산층이 수입이 600만 원대예요. 그리고 자산이 7억, 한 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집이 한 채 있어야 되고, 그죠? 자가집이 있어야 되고, 수입이 600만 원 정도 이상을 벌어야 되는 게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통계적으로. 근데, 그래, 그러면 수입은 맞벌이를 하면 어떻게든 이게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예요? 자산이 8억을 만든다는 게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누구는 그냥 퇴직금을 50억 받고 쉬워 보이지만 그게 쉬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산층의 삶을 살려면 결국에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로또가 되지 않는 한, 아니면 내가 그 박사 학위들, 이제 학위별로 본 것도 있어요. 학위별로 봤을 때는 고졸, 제가 저걸 하자는 게 아니라, 차등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대졸, 대학원졸, 그리고 박사. 이렇게 따졌을 때에 그 대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학력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집 논 팔아서, 옛날에 소 팔아서 공부시키고 그런 거죠. 아무래도 이게 학력에 따라서 초봉부터 시작이 스타트 라인이 달라지고, 결국 그 어느 정도 이상의 수입을 내는 거는 박사 정도가 돼야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공부만으로 봤을 때. 그래서 유태인들이 미국으로 이후에, 전쟁 이후에, 독일의 그 학살 이후에, 유태인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갔죠. 그리고 유태인들이 한 게 뭐예요? 가진 게 없잖아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학구열이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게 유태인들 부모와 한국 어머니들. 학구열이 제일 높잖아요. 결국에는, 공부를 시켜서, 성공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예, 이충현님, 네, 구독 8,000 돌파했어요. 감사드려요. 네. 그쵸. 박사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요즘에는 그 론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이 나오고,
저희도 이제 학자금 대출 받아서 우리 아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생활비까지도 대출을 해줘요. 뭐 한 150 정도. 그래서 공부하면서 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이게 장기절이라 요거는 저만 그래서 그 150만원을 여보 요거를 장기 계좌로 넣어놔 50만원씩 세 종목에 그렇게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불어서 당신 빚을 갚아줄 거야. 학자금을 갚아줄 거야. 네. 아 요즘에 예 맞아요 영원님. 그래서 미국으로 그 유학 가는 그 순위를 보면 인도 그리고 차이나 중국 그리고 한국 이 3위로 밀렸죠. 그렇게 학구열들이 높고 미국으로 유학들을 많이 가고 일본은 그렇게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라인이 중요해. 국내파가 중요해. 어느 라인을 탔냐가 중요해.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가 자꾸 되는 것 같아요. 저기 일본은 어쨌든 어이구 아트모님 네 다행이네요. 네. 성공률님 네 감사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 이 중산층의 삶 왜냐면 행복이라는 것이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였어요? 방글라데시. 그래서 이때 나온 얘기가 부의 척도가 아니다.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다. 행복은 그렇게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또 연구 결과가 다시 나왔어요. 이 방글라데시가 여기에 사는 아이들, 국민들,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다 같이 없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비교 저기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잘 사는 조금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사는 군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 있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인 환경이 뒷받침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중산층 정도의 삶을 살아야 어느 정도 내가 이루고 싶은 것도 이루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네. 우리나라가 옛날에 높았는데 점점 줄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유학 갔다 와도 영어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닥 그런 거죠. 네. 상대적 발달감이 이제 불행이기도 한데 이제 행복을 이제 누려 나가는 데서 내가 자아 실현을 하고 그런 것들을 누리는 데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뒷받침도 필요하죠. 그렇게 막 50억 받는 그런 거 같이 막 그런 거 아니면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부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으로 그런 것들을 이루고 살기도 쉽지 않고 중산층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수입은 어느 정도 그래도 다 자산이 짜쳐가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서 방탄계좌를 만들어야 되고 기승전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적립식으로 계속 내가 수입해서 어느 정도를 꾸준히 적립해서 투자를 하면 그래서 미국이 중산층이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중산층으로 가야 되는 거죠. 로블록스님 저요? 유학 갔다 왔어요. 지금 하셨나요? 로블록스님 가끔 제가 방송을 여태까지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구멍이 느껴져요. 로블록스님 제가 다 한 얘기 중에 이렇게 띄엄띄엄 듣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번에 삼성전자 말씀하실 때도 그러고 저 시카고에서 유학했어요. 네. 어쨌든 네. 설레님 로블록스님 연세가 있다고요? 아니에요. 젊은 것 같은데 로블록스님. 네. 예,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긴 하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마음의 공부를 제가 이제 행복하고 그래서 연결을 해봤는데 이게 빈부의 격차가 이런 그 폭락이나 이러한 경제적인 공황이 오고 나면 더 심해져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더 격차가 심해졌죠. 그 뉴욕이 제일 빈부의 격차가 홈리스가 제일 많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뉴욕이 1위로 많고 2위는 LA가 그 홈리스가 제일 많고, 그래서 뉴욕에서 살려면 방 하나를 쓰는데 월세가 2,000불. 제일 그 뉴욕이 비싼 데잖아요. 땅값도 비싸고 모든 게 비싼 데예요. 그러니 그렇게 벌어야 돼요. 그 친구가 왔는데, 친구가 미국 LA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4,000불을 받는데요. 한 달에 4,000불을 받아요. 그러면 한 5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럼 야, 많이 부는데, 근데 여기서 집세가 투베드룸, 애 셋 키우는데 투베드룸을 쓴대요. 그래서 1,500불이 집세로 나간대요. 매달 따박따박. 그래서 미국이 그래도 좋아진 게 뭐냐면 하우징은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인컴이 이렇게 벌은 돈이 4,000불이었는데 이 4,000불에서 1,500불을 빼면 2,500불이 되는 거예요. 2,500불. 네. 그래서 1,500불을 이제 인컴에서 제외를 시켜준대요. 하우징으로 나가니까. 집세로 매달 떠박떠박. 우리 전세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매달 이렇게 나가봐요. 직장을 잃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2,500불 버는 게 돼버려서 저소득층이래요. 저소득층으로 들어가서 나 이 얘기 들으면서 웃겨가지고 미안한데, 야, 그래서 1,000불이 지원이 나온대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대요. 1,000불을. 그리고 다자녀 3명이니까 또 뭐 애들한테 지원 나오고, 대학 가면 무료고, 뭐 의료도 뭐 무료고, 뭐 다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매달 400불씩 나와서 이렇게 먹을 거 뭐 쿠폰 해서 식사 뭐 할 수 있도록 또 해주고, 그런 지금 시대예요. 그러니 뉴욕에서 방 하나 2,000불 쓰다가 일자리를 잃으면, 코로나 때문에 잃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홈리스 피플들이 쉘터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또 밥을 나눠주니까 줄을 서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길 바로 건너편에 요 그림 바로 밑에 그림에 바로 건너편에, 이 쉘터 바로 건너편에 유명한 레스토랑 맛집이 있어요. 비싼 맛집 예약해야지 되는데, 여기 해가지고 한 접시 한 1인당 600불짜리 600불 내야 먹는 거 이렇게 줄을 서고 있어. 먹겠다고. 이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길 하나를 놓고 이렇게 상반되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시대가 점점 이 부익부 빈익빈을 가고 있어서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는 필수다. 필수인 시대가 왔다. 어디서 이자를 뭐 요즘에 저금리 시대에 이자를 많이 주는 데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돈이 많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매달 적립식으로 주식을 사서 모아서 투자를 해서 배당도 받고 수익도 내고, 이렇게 해야 5년 10년을 해야 그 속도를 쫓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시대가 왔어요. 네, 투자는 필수. 주식으로 시드 모아서 부동산에 묻어둘까요? 근데 부자아빠님도 보면 그 비율이 있죠. 근데 부동산의 비율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주식에 투자하시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왜냐? 주식이 더 수익률이 높으니까. 부동산은 많이 올라 2배, 3배? 그렇게 하면 많이 벌었다 그러죠? 주식은 10배? 그렇게 벌잖아요. 그죠? 네, 황금꽃비님 어서 오시고요. 오구맨님 어서 오시고요. 네. 지금 골든파인트리님 배당주는 언제 파냐고요?
동방아울 같은 고배당 주식. 이거는 배당주는 지금 사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마음이 급해. 언제 팔지 막 그러는데 그걸 봐야 돼요. 흐름을. 딱 12월 28일이 배당 락이니까 이때까지만 갖고 있으면 돼? 가 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어떤 종목이 갑자기 팍 올라가. 그래서 우주항공 어저께 누리호 발사했잖아요. 근데 이미 몇 개월 전에 4개월 전에 오르고 지금 막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갈 거야 라고 샀는데 끝까지 안 갔잖아요. 더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10월 말 11월 초에 만약 이렇게 막 올라가 버리면 차라리 이때 파는 게 낫죠. 막 올라가면. 그래서 12월 그러면 쉬었다가 또 이제 12월 달 꼭 가나?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추세를 보는 거예요. 많이 오르면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고 나와야 돼요. 그 배당을 받는 거 많이 받아봤자 5%, 6%. 근데 수익이 올라가는 건 막 10%, 12%, 막 20%더 올라가 버리면 그 배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요? 내려올 때까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세를 보고 시세를 보고 흐름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골든파인트리님. 그래서 주식이 어려워요. 그죠? 근데 아예 장기로 가버리면 그냥 그래 갔다가 내려왔다가 배당 받고 배당 받고 또 내려왔는데 또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까지 장기로 가져가서 장기 투자자들은 이렇게 해요. 아예 바닥에 샀으니 수익을 깔고 와서 근데 이게 1년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배당도 받고 계속 가서 또 배당 받고 또 계속 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거를 하는 게 쉽진 않아요. 네, 군산부자님 필명 군산부자로 바꾸셨어요. 네. 예, 여유수면요님 투자 잘못하면 줄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위험 요소도 있기는 해요. 그쵸? 이 위에 줄을 쓰느냐, 이 밑에 줄을 쓰느냐,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여유수면요님.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어디에 줄을 쓰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이 밑에 줄을 쓰고 싶으시겠죠. 근데 탐욕으로 담고 욕심으로 담으면 위에 줄을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다 투자한다고 다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깡통도 있잖아요. 예, 등짝이님 주식은 너무 어려워요. 장기 투자하자고 생각하지만 네, 20% 40% 정도 오르면 팔아야 하나 100번 그쵸. 아주 고민 손가락을 잘라야 하나요? 왜 아까운 손가락을 자르세요? 응? 습관인데 그거 습관 다시 들이면 되죠. 그죠? 고민되죠. 고민이죠. 그래서 공부를 해서 알아야 아는 만큼 수익을 내고 가져갈 수 있는 거지요. 네. 화천대유에 들어가고 싶어요? 받아줘야 들어가죠, 설렘님. 5년 있으면 50억 받아요? 그것도 아버지가 뭐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뭐 있어야지 50억을 주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유, 참.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막 그런 공정한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살만한 세상이다라는 거 느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위에 계란을 계속 깨는 것 같지만 시도를 해야 되고 근데 투자는 잘만 하면 계속 원칙을 세워서 하면 돈을 버는 거는 맞잖아요. 돈 버는 사람 있잖아요. 그 돈 버는 사람을 따라야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드리랑님 지금이라도 주식시장 게 다행이에요. 남편 퇴직 후 주식으로 월 평균 500 수익이 제 목표입니다. 남편한테 큰 소리 했어요. 열심히 일했으니 퇴직 후엔 열심히 놀러 다니라고. 그 후엔 내가 책임지겠다고. 멋있어요, 드리랑님. 우리 아내도 나한테 이렇게 저는 그랬어요. 아내한테 당신 박사 공부를 내가 열심히 서포트할 테니 박사가 돼서 수익이 이제 월급이 1000만 원 나오기 시작하면 난 그때부터 놀 거야.
고잉 파인트리님, 예, 이해하셨어요? 다행이네요. 예, 두리랑님, 파이팅입니다, 진짜. 제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예, 일단, 여유시면유님, 부모님을 국회의원이나 아니면은 대법원에 뭐 있거나, 뭐 법 쪽에 있거나, 입후보를 해야 돼요. 시켜야지 내가 대천하유 같은 데 들어갈 수가 있고, 퇴직금도 한 50억 받을 수 있고, 그죠? 예, 로블록스님 맞아요. 해피님은 그래서 갖고 있는 종목이 최소 300% 이상 안 올라오면 내비두는 거예요. 매도 안 해요. 바닥에서 샀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9년 만에 타마 알미늄 1100%인가 나왔잖아요. 그죠? 예, 영화님, 돈이 있는 곳에 야로가 있어요. 그놈의 돈. 그죠? 돈 있는데, 그냥 큰 돈 있는데, 큰 손들이 그냥, 아이고, 야로가 그냥,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만 막 그냥 거기에 새우등 터지고, 아이고. 예, 부천 리주인님 어서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놈들 찍는 사람이 있다는 게. 예, 월 500이면 시드 얼마 계획하시나요? 변론사님이 질문했어요. 두리랑님께. 예, 두리랑님 좋은 마인드 성공하세요. 네, 딸들의 놀이터님 어서 오시고. 네, 놓으시면 안 돼요, 제가. 그게 뭐 금방 되겠어요. 아직 먼 나라 얘기예요. 날개천사님. 배우자의 꿈이 셔터맨. 셔터맨 뭐죠?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피처님. 저는 30억 목표인데, 로블록스님, 네. 예, 저도 한 30억. 근데 좋은 일 하려면 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예, 동탄맘님, 해피님의 그 기다림의 미학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네. 아빠 찬스. 자, 원리, 시세의 비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 군산부장님 100억 합시다. 좋죠, 100억. 100억은 있어야, 한 300억은 있어야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파르타 300에 300억? 300이 좋아요. 300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기로 했어요. 자, 고통, 숙고, 발전. 고통과 숙고가 만나면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라는 거죠. 왜? 내가 뛰어넘어야 할 나의 장애물이니까. 사람마다 오는 고통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고통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파도 치듯이 계속 몰려와요. 하나 넘으면 산 넘어 산이라고 또 다른 문제들, 고통들, 위기가 나한테 와요. 근데 그거를 자꾸 피하면 안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딴 데 가면 괜찮을까? 거기에도 똑같이 있어요. 물론 어떤 특정 뭐가 있어서 환경을 바꿔줘야 될 때도 있어요. 가족하고 얽혔을 때는. 근데 가족하고 얽힌 그런 것들이 환경을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요. 과감하게 바꿀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 외에 사회적인 환경은 바꿀 수 있지만 사회적인 환경을 바꿔서 딴 직장, 딴 환경을 갔더니 똑같은 놈이 또 있더라. 그렇다면 똑같은 놈이 있어서 또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어느 부분은 내가 그것을 직면하고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여유 있으면요님, 약사 남편, 미용사 남편 등 셔터 열어주고 닫아주는 일만 하고 먹고 사는 남편이 셔터맨이에요. 너무 좋다. 아침에 열어주고 조금 이거저거 챙겨주고 집 좀 날라주고 문 퇴근할 때 문 닫아주고 예, 날개천사님 기부천사가 되고 싶으세요? 도와드릴게요. 기부할 때 많아요. 네. 제가 기부할 곳을 수두룩 빽빽 알고 있어요. 네. 셔터맨 좋네.
예, 로블록스님, 그래도 수익을 내버릇하면 계속 수익이 나면 누적되는 게 그게 무서워요. 눈덩어리 조그만 거 만들고 굴렸더니 조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하면 그 어마어마해져요. 그게 스노우맨 원리잖아요. 스노우볼 원리. 1000만 원을 무시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고통을 피하지 말아야 돼요. 고통에 뭘 해야 돼요? 숙고를 하고 직면하고 내가 이 고통이 나한테 왜 오지? 이 고통에 어떤 문제가 있지? 나의 원천적인 나의 어떤 성격적인 아니면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 게 있나? 숙고를 해야죠. 어떤 노력을 내가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직면할 때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지나는 것일지도 몰라요. 계좌가 시퍼러둥둥해서 내 양쪽 어깨를 짓누르고 마음을 짓누르고 우울하게 만들고 다 포기하고 싶게 만들고 막 입맛도 없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만드는 고통이 오는데 건전하고 고통스러운 진리를 선택하거나 이롭지 않지만 편안한 망상을 선택할 기회가 지워진다. 이게 편안한 망상이 뭐예요? 회피. 피하는 거예요. 근데 고통을 스런 진리를 선택을 해서 먼 길이고 돌아가야 되는 길이고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게 글로 가야 고통을 이겨내고 단련되어지고 내가 더 튼튼해지고 내가 더 당금질이 되어지고 네. 골든파이트리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강해지는 거죠. 내공이 세지는 거죠.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야죠.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까이 거 뭐 괜찮아. 그까이 거 좀 빠졌어. 괜찮아. 조금 넣어놨는데 뭐 다시 올라오면 되지. 괜찮아. 올라와. 그렇게 해야죠. 네. 그렇게 조금씩 뿌려놓은 게 왜요? 그냥 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요번에 10월 5일날 수구리 해가지고 빠져버리니까 나 죽겠네. 그리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계좌가 어떤 거 유형이 있어요? 많이 오른데 이렇게 폭락이 와서 많이 빠진 거. 그런데 물린 거가 있을 수 있고요. 제일 바닥 확인 방향 나오고 또 돌파 나와서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잡았는데 또 물려 내려간 경우가 있어요. 요 케이스는 달라요. 많이 오른 거는 그 뒤에 갈까봐 산 거는 답이 없어요. 이걸 계속 거기에 물타기를 했다면 더 답이 없어요. 이런 거는 제가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 큰 덩어리를 조금씩 잘라내. 그래서 조금 잘라서 새로운 종목에 들어가. 그 조금 잘라서 새로운 종목에 들어가서 얘가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해.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수익이 나기 시작해.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서 이 손실을 얘가 보존을 해주면서 수익으로 더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 방법이 있고요. 얘는 다시 올라올 확률이 높죠. 올라올 때는 더 넘어서 가죠. 근데 꼭 얘를 본전 오면 팔아.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요. 본전 오면 파는 게 아니라 본전이 오면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본전이 와서 수익이 이제 10%씩 20%씩 나기 시작을 하면 내가 몰빵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많이 넣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중이 1% 될 때까지 팔아. 점점 올라갈 때마다 팔아. 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욕심내면 아이고 요렇게 올라갔을 때 팔걸 내려왔다 또 다시 가져가기는. 근데 이게 말이 쉽죠.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다시 와요. 이렇게 눌렀다 또 다 가요. 이게 근데 6개월? 시간이 힘들잖아요. 버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럴 때마다 줄여서 몸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야지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져요. 그죠?
그래서 신경 쓰지 않는 무게까지 만들어서 방목을 해버려요. 방치를 해버려야죠. 네. 네, 오나리님 어제 주식계좌 만들고 오늘부터 씨를 뿌릴 겁니다. 야,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오나리님 지금 딱 이미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나리님 물려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새로 뿌리잖아요. 그 타이밍도 지금 돌리고 막 올라가려고 바닥을 막 확인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 제일 좋아요. 그죠? 그러니 이게 참 힘들어요. 왜? 이렇게 가는데 그 타이밍이 내가 이때 타이밍이 좋은데 이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미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은 또 계좌가 달라요. 그죠? 이때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진입 타이밍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어때요? 장기로 가면 결국엔 올라간다. 근데 이 고통이 물론 중간중간 있는 고통을 직면하고 이기고 가야 발전을 할 수 있다. 내가 자꾸 그게 고통스러워. 다른 사람은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게 왜 고통스럽지? 왜 이게 이렇게 힘들지? 못 견디지? 그걸 자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 몰빵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비중을 줄여볼까? 줄이니까 괜찮아지네? 그러면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 그거를 원인을 파악해서 그거에 맞는 내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도 조금씩 플러스 되는 계좌를 보면서 많이 배우는 중입니다. 조금씩 수입이 있을 때마다 계좌 수익이 늘어날 거라 미십니까? KK님? 예, 미십니다. 군산부자님,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할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문구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식당마다 가면 많이 달려 있어요. 네. 네, 조선주는 가는 거기 때문에요, 로블록스님. 그냥 니 때 되면 가그라이 그러면 돼요. 네. 네, 주식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 마라톤이다. 맞습니다. 200주를 2주씩만 사보려고요, 불새님. 네. 2주씩 사면은 100 종목이 되네요. 주로 하지 마시고요, 불새님. 얼마치로 하세요. 왜? 주식마다 가격이 다 다른데 그걸 상관없이 2주씩 담으시려고요? 그게 아니고 얼마치로 담으시는 거예요. 네, 불사님 주린이라서 배워보려고요. 네. 자, 정운주에서 군산부자로 바꾸신 거예요? 네, 그러시군요. 운주가 많다고? 네, 전체 계좌 마이너스 3% 좋은 경험 했어요. 네. 네, 군산부자님 기억해 드릴게요. 김가연님, 해운주도 가요. 이번 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간다고 해서 막 성큼성큼 가는 건 아니죠. 가다가 쉬다가 그러는 거죠. 예, 맞아요. 스승님 덕분에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입문한 지 100일 넘었는데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물리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스승님 알게 된 3개월 기간에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성투해요. 네. 예, 우리 모두 막대하게 돈을 벌어서 많이 베풀면서 살아요. 그러지요. 네, 행복주의님 어서 오시고요. 네, 건강이 중요하죠. 스포강령님. 끝은, 근데 여유 있으면요님, 항상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은 미비해요. 뒷심이 필요하거든요. 뒷심을 제가 팍팍 밀어드릴게요. 네. 어진원님, 주린쌤 강의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여유를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물린 계좌를 방탄 계좌로 만들어야 돼요. 날개 천사님 연재예요? 그러시구나. 근데 이렇게 두 트랙으로 가면 제가 조금 헷갈려요. 기억력이 3초인데 어떻게 하지? 이건 네.
네. 위에 맞아요. 군산 부자님. 유료방 그 필명으로 통일해 주시는 게 저한테는 조금 더 나아요. 3초라. 이렇게 젊은 애들, 파란 애들, 스머프 애들이 많은데 이 애들이 자라서 청년이 정년이 돼서 어르신이 되기까지 방탄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게 쉽지는 않죠. 이게 보세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 제가 830원이라고 늘 얘기했는데 자세히 보니 690원, 그러니까 700원에 잡았더라고요. 700원에 잡아서 9개월 가져가서 9개월 만에 500%가 갔었어요. 제가 400%, 480 몇 프로 보여드렸었죠. 한번 계좌 밑에 있을 텐데 다시 또 보여드려야지. 자랑질 어디 갔지? 여기 아이건 동방? 여기 대한전선 장부가 690원, 종가 4185원, 체결은 3130원. 이 꼭지 어떻게 팔아요? 그냥 대충 파는 거죠. 450% 나왔죠.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가요? 가니 아니 가니 아니 가니 아니 가니 아니 하면서 가요. 그러면은 생각에 다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1개월에 30%, 3개월에는 한 100%, 4개월에는 한 200%, 5개월에는 300% 이렇게 갈까요? 그러면은 9개월까지 안 가면 한 6개월에 잘라 먹어도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가요? 바닥을 계속 가니 아니 가니 아니 갈까 아니 가니 아니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또 한번 올라가더니 또 아니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날아가기 전에는 여기가 수익이 얼마였어요? 그리고 그때도 보여드렸지만 막 몇 프로 안 됐고 50% 정도밖에 안 났었던 거예요. 근데 가기 3주 전에 이렇게 올라오더니 빵빵빵 빵빵 이렇게 2%의 날 이렇게 가요. 2%의 날. 참 2%가 뭔지. 그러면은 이 가기 전까지는 계속 거의 50%도 안 나게 이래요. 비비고 진상 떨고 그리고 3주 만에 3주 동안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2%의 날에 간다 그래요. 그러면 요럴 때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 줄 알고 간이 이런 데서 다 잡는 거예요. 이런 게 물리는 게 그렇게 물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비고만 안 돼요. 로블록스님 신용이 많다면 사지 마세요. 그냥 차트상으로 보고 드린 거예요. 갈지 안 갈지는 나도 몰라요. 근데 갈 자리라 드렸어요. 한번 보자고요. 가나 안 가나. 네. 그래서 뿌리는 거는 이제 제일 확인 바닥 나와서 제일 바닥 확인형 이런데 이렇게 가려고 폼 잡고 있을 때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가니 아니 가니 아니. 근데 이제 이게 9개월 동안 기다리는 게 이럴 때 왜 안 팔아줘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나올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건데 9개월 이게 말이 9개월이지. 해피님은 사마 알미늄 얼마 나왔어요? 9년 9개월이 아니라 9년 9년 걸려서 1100% 나왔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 2%의 날을 시세 분출이라고 그래서 그 추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주린이들은 그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한번 나오면 팔아줘야지 되죠. 요런 게 한번 나오면 언저리에서 꼭지에는 못 팔아요. 제가 신도 아니고 반을 팔아드리는 거죠. 그래서 더 갈 수도 있고 더 날아갈 수도 있지만 반을 팔아서 반은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내려가도 괜찮고
올라가면 더 좋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9년이면 구미호예요. 아, 참는 게 아니에요. 참으면 못해요. 여유시면님. 9년을 어찌 참았을까요? 하는데, 참으면 못하죠. 참는 게 아니에요. 방목이에요. 그냥, 너 있었니? 그러는 거죠. 왜? 종목이 하도 많은데, 그냥 그 중에 비중 내가 조금 뿌려놨으니 그냥 내비두는 거죠. 예, 남용님, 실방은 처음이네요. 초보가 겁도 없이 몰빵 쳐서 마음고생해요. 지금은 찍고 있네요. 네. 첨포 아무나 못해요. 그릇이 달라요. 변호사님. 네, 그쵸. 그걸 참어. 넌 도대체 언제가니 맨날 한숨 쉬고 그러면은 어려워서 어떻게 해요? 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 팔아드리고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내비두면 가벼워졌으니까. 또 비중이 돈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맨날 들여다봐요. 맨날 들여다보면 결국엔 팔아요. 아, 지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니 지쳐서 팔아요. 그래서 방치를 해요. 차라리. 방목. 그냥 애들도 옛날에는 3, 4명 낳아놓고 그냥 내비두면 지들이 알아서 서로 놀고 알아서 밥 먹고 알아서 컸잖아요. 지금은 한 명이니까 그냥 애지중지하고 이것저것 하고 학원 데리고 다니고 뭐가 안 되냐 막. 그러니까 오히려 애들이 너무 집중하고 집착을 하니까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현대 갈수록 더더욱. 그죠? 예, 란테스님 어서 오세요. 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장기 투자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르신들이 쫙 나오고 나니까 어때요? 내 계좌에 그래도 500% 갔다 또 다시 내려와도 200%, 300%가 나 있어요. 그럼 이런 파파 스머프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계속 만들어져요. 저는 이때 반을 팔았고, 그죠? 500%, 450%에 반 팔고 나머지는 갖고 가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번 하면, 이렇게 400%, 500% 나는 경험을 하면, 처음에는 이게 힘드니까 반 팔아줘서 나머지를 갖고 갔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450%가 나와 보더라. 그런 경험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거 반 안 팔아도 가져가서 이렇게 경험하고 이럴 때 반 팔고 나머지 가져가서 더 1000%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그런 거를 조금씩 하면서 늘려가야지 처음부터 이거를 해 그러면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네. 예, 설레님, 그렇죠. 옛날엔 지들이 알아서 다 컸잖아요. 예, 그래서 빨간 스펌프가 될 때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탄 계좌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 물린 계좌들이 유형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많이 올랐어. 단기간에 1년에 막 삼성전자 2배, 카카오 같은 거는 거의 10배, 막 그런 4, 5배인가 갔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흘러내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때마다 계속 또 사서 모았어. 몰빵했어. 그래서 이게 계속 무거워져 있어. 그 비중이 막 50%, 60%, 70% 돼 있다면 이거는 라이언 일병급이 아니에요.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라이언 일병은 한 명이야. 한 명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소대가 들어갔는데 얘를 구하려면 어떤 게 들어가야 돼 도대체? 막 80%씩 물려 있는데 이거 뭘 들어가서 이만큼 80% 금액 만약에 1000만 원 물려 있으면 1000만 원이 들어가야 그나마 반으로 줄잖아요 단가가. 옷 만약에 9만 원에 물려서 샀는데 8만 원으로 해드릴게요. 계산하기 쉽게. 8만 원에 1000만 원어치를 샀는데 6만 원까지 내려왔어. 그러면은 1000만 원을 구하려면 얘를 1000만 원을 더 넣어. 그러면은 단가가 7만 원으로 내려와. 그럼 7만 원 갈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물을 한번 타야 그나마 7만 원 갈까 말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내 시드에 이게 80%야. 그러면 이게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게 아니고 대대의 병력을 무슨 항공모함을 구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몰살당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물타기 한 건 안 되고
분할 매수하고 물타기는 다르죠. 내가 분할 매수는 뭐예요? 1%를 살 건데 0.3%씩 그죠? 0.3% 또 두 번 사. 그리고 마지막에 0.4%를 사는 거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1%치를 샀어. 여기까지 그렇게 샀는데 또 내려가. 그럼 내비두는 거예요. 아니면 0.3%까지 쓰고 기다려. 그래서 6만원까지 내려왔을 때에 어떻게 해요? 0.4%를 마지막으로 넣어.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 단가가 내려가니까 빠져나오기가 쉽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1%를 담았는데 이미 다 0.4%까지도 다 담았어. 근데 또 내려갔어. 그럼 라이언 일병을 최종 구하려고 하면 바닥인 거를 다 확인하고 다시 올라갈 것 같은 시그널이 나왔을 때에 1%만 또 넣으면 돼. 그러면 단가가 반으로 내려와. 그러면서 구해낼 수가 있어. 그렇죠. 남미용님, 어떻게 100종목을 어떻게 담았느냐가 달라요. 어떻게 담았느냐. 그때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끝물에 설거지에 들어갔을 경우 정말 힘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일 바닥 확인력 나오고 한번 돌파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 물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또 수급이 됐어. 그런 거는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와요. 다시 나와서 갈 때는 돌파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본전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수익이 10%, 20% 올라갈 때마다 줄여. 비중을 줄여서 1%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가져갈 수 있어. 계속. 조정이 와도. 그래서 수익으로 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그런 방법이 또 있고, 그러니까 물린 유형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물린 건 그냥 냅두고 그냥 내비둬. 그래 너는 쉬어. 왜냐하면 많이 올라서 물렸을 경우에는 이게 그때 조정 오면서 내려와서 쉬러 들어가잖아요. 그럼 5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럴 때 물렸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는데 조정 끝물에 이렇게 물렸는데 조금 있으니까 올라가.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계좌가 지금쯤 되면 안 가고 답답한 것도 있고, 어떤 애는 슬금슬금 나오더니 쭉쭉쭉 올라가서 마이너스가 많이 준 애도 있어요. 그런 애들을 근데 본전 오면 팔아버려. 싹둑 잘라버려. 그러면 안 돼. 그런 애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전 오면 팔기 시작해. 조금씩 수익 날 때마다 팔아서 1% 비중을 1%까지 낮춰. 그래서 수익을 더 확대시켜요. 손실은 최소화, 비중은 아니 오랜만에 하려니까 까먹었다. 손실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물린 계좌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새로운 돈이 들어와서 새로운 돈을 새롭게 시작하는 애들, 지금 가는 흐름을 담아서 맞춰서 산타랠리에 갈 애들을 조금씩 뿌려놓는 거죠. 1%씩 뿌려놓는 거죠. 1%씩. 그러면 얘네들이 계좌가 쫙 올라가면서 얘네들까지도 끌고 올라가고, 그죠? 상쇄시키는 거고. 세술은 세부대에. 손실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물린 계좌가 다시 살아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아예 많이 몰빵 쳤으면, 물렸으면 조금씩 잘라내서 더 들어갈 현금은 없다 그러면 조금씩 잘라내서 조금씩 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조금 담은 애가 수익이 나기 시작해서 이 손실을 보전해주고, 그리고 더 수익이 나게 만들고, 그런 방법이 있고, 그죠? 결국에는 장기로 가져가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진짜 그 롯데지주 지금 아직도 힘드시죠? 롯데지주 이렇게 하락세에 사가지고 지금 이제 이쯤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또 시간이 또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지만 가긴 가요. 이제 새로 시작을 했으니까. 예, LS 네트워크 가는 애예요. 이번 달에. 이번 달이 아니라 죄송해요. 이번 장에 가는 애죠.
그렇게 해서 물린 계좌를 내가 물린 계좌가 어떤 유형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드렸죠. 홈베이스를 그려드리면서 1루에서 2루로 가려면, 그리고 2루에서 또 3루 가고 홈으로 들어와야지 점수가 나고 하잖아요. 1루에서 발을 떼어야 2루를 갈 수가 있는 거고, 조롱박에 손을 넣어서 잡혀 있다면 이 열매를 놔야 돼. 놔야 손이 빠져나올 수 있는 거고. 자,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근데 이제 최선의 선택을 만들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들이 내가 어떻게 물렸는가. 비중이 많이 물렸다. 그러면은 그거를 물타기를 자꾸 해야 되나요? 물어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샀는데 많이 물려서 싸졌으니까 더 이거를 사서 단가를 낮춰서 얘 올라갈 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새로운 종목에 담아서 출발하려는 걸 담아서 하는 게 나아요. 왜? 얘가 내가 샀는데 갈 자리라고 샀는데 더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안 간다는 얘기고 얼마나 더 비빌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근데 돈을 거기다 더 넣어서 그 비비는 데에 그 돈을 묶어두냐 말이죠. 아니죠. 물론 그 유형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종목 가는 스타트하는 애들을 흐름에 따라 잡아서 얘네 가는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낫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장투가요. 근데요, 로블록스님, 물려 있어서 장투 잘 하신다는 분들 보면 다 물려 있어요. 물려서 장투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수익이 나잖아요. 본전 오잖아요. 한 10% 15% 수익 나면 팔아요. 왜? 갔다 다시 내려가면은 트라우마가 생겨요. 공포가 살아나. 다시 내려갈까봐.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팔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장투가 아니에요. 장투는 수익을 깔고 수익이 난 상태에서 오래 오르락내리락 폭락이 오든 어쨌든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장투예요. 네, 여유 있으면요 헤어나오지 못해서 끌려가고 있는 이게 장투가 아니. 장투 잘한다고 그래요. 이거 물려 있어서 장투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데 이게 본전 오잖아요. 본전 오면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요. 또 내려가면 어떡하지? 좀 올랐다가 좀 내려오면 그냥 확 팔아버려요. 본전 오면 확 팔든지. 버티는 거는 장투가 아니에요. 네, 못 갖고 가요. 또 내려가면 어쩌지? 내 여태 고생했는데. 그 심리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드리잖아요. 자꾸 본전 오면 다 팔지 말고 조금씩 수익을 낸 다음에 1%만 남기세요. 그 말이 그거예요. 그래야 장기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연재님 중소형주는 3년에서 5년이고 대형주는 더 길고 급등 나오면 일찍 팔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서 사장이 나오면 팔아야 하고 이 사장이 나오면 팔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셀트리온 그 회장님, 서정님 회장님 나와가지고 작년이었나? 연초였나? 치료제 만들겠다고. 셀트리온에서 백신이 아니라 코로나 치료제 만들겠다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우와 해가지고 많이 매달렸어요. 그 세일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카카오도 그 의장님 나오셔서 기부하겠다고 그러고 막 이미지 메이킹 하고서는 막 올라갔죠. 그리고는 꼭지치고 내려왔죠. 그런 것들이 좀 마케팅이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또 다 기다리고 있네. 다들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들 잘 보내시고 마음 편하게들 보내시고요. 자,
월요일 날 오후 3시 반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뵙겠도록 아닙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댓글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음악 없이 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